자,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신준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네. 예, 오늘 급박하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전해진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합참에서 이제 이보 상태로 저희한테 이제 알려온 내용입니다. 예. 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총 3발이 포착됐습니다. 예. 오늘 오전 8시 51분쯤이었고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포착됐고요. 예. 이 중에서 한 발은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이죠.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NLL 이남 26km, 속초에서 따져보면 예. 속초에서는 동방으로 57km쯤에서 발견됐다고 하고요. 울릉도에서 따져보면 서북방으로 16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저희가 육군과 해병대를 확인해 본 결과 예. 전군 2급 경계태세로 상향됐다고 합니다. 전군 2급 경계태세가 예. 발령됐던 건 과거 2011년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전군의 비상경계 태세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예. 지금은 육군과 해병대에 내려졌다고 하고 공군 쪽에는 아직은 위기조치반만 대기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졌고 예. 최근에 지난달 28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로 닷새 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한미연합 공중훈련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아마 북한이 반발하는 의미로 지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예. 도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싶고요. 지금 추정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15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까지의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사실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는 방식의 포병 사격 도발을 굉장히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지난달 14일 하루에만 5차례 포병 사격 도발을 했고 예. 또 18일부터 19일에 걸쳐서 3번, 또 지난달 24일에 한 번 감행하면서 이 무력 시위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근데 이건 저강도 무력 시위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해안포나 방사포 등을 사격하면서 이렇게 저강도 위협을 했던 건데 예. 아마 중국의 제20차 당대회 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이 저강도 수위로 예.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이어왔던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은 26차례를 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순항미사일은 합동참모본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건 3차례 정도가 파악됐고요. 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만 따지면 미사일은 15번이나 쐈습니다. 예. 네. 지금 앞서 육군과 해군의 전군 2급 경계태세가 내려졌다고 네, 짚어주셨는데 이게 평상시와 대비해서 어느 수준의 경계태세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유사시에 뭐 전군이 바로 뭐 투입이 된다든지 어떤 수준으로 준비를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건 미사일이 NLL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저희 아마 군이 수거하러 작전을 펼칠 겁니다. 이 미사일을 수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예. 실제로 한 군 관계자도 이걸 수거하러 가는 작업이 시작되면 또 굉장히 또 새로운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예. 합니다. 지금 신준명 기자가 이제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합참에 그 전해진 내용을 직접 듣고 전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한 발이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예, 지금 군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NLL 이남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항상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했을 때에도 NLL을 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해 NLL에서는 북한의 상선이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했던 일도 있었죠. 이번에 동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까지 내려온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예. 특히 이 NLL 이남으로 미사일이 넘어왔고 또 울릉군 방향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파악하면서 울릉군에는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죠. 예. 제가 전화 연결 당시에 공습경보 해제됐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예. 아직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합참에서 그렇습니까? 좀 정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아직 공습경보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습경보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말은 주민들에게 내려졌던 대피령도 맞습니다. 계속 유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해제되면 민관군에서 한 번에 다시 한번 공지한다고 하니 예. 아직은 울릉군 주민분들 조금 더 주의 깊게 대피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8시 55분에 내려졌던 울릉군에 내려졌던 공습 경보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상황 지금 신준명 기자가 전해드렸고요. 지금 신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북한이 여러 방식으로 도발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방사포를 쏘기도 하고요. 순항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탄도미사일을 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재원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한 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이제 발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군 당국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지금 수거 작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알겠습니다. 이 북한이 미사일을 3발을 쐈는데 한 발만 넘어왔다는 건 이게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실수가 있었던 건지 오발이었는지 이 부분도 분명히 군 당국이 파악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혹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좀 파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뭐 접촉이 되는 상황이었나요? 군 당국과? 지금 군 당국이랑 지금 실시간으로 국방부 기자단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고 북한의 지금 추가 움직임도 계속 합참이 계속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어떤 상황이다 정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군에서는 전군 2급 경계태세, 군 2급 경계태세로 군 단계를 상향하고 또 화력 대기 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북한이 직접적인 국지 도발이라던가 또 더 거대한 전략적 도발을 하는지 등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육군과 해병대가 전군 2급 경비 태세로 강화했다는 거죠. 경계 태세로 경계 올라갔다고 태세로 합니다. 강화했다. 화력 대기 태세 또 함께 화력 대비 태세. 합참 차원에서는 화력 대기 태세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군 당국에서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취재가 되는 내용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좀 더 분석해보는 시간도 마련해봤습니다. 지금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연결됐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실장님 관련 내용 쭉 들으셨을 텐데요. 실장님 보실 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은 뭐 널리서 왔던 거지만 이번에 이제 지난 미사일 도발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NLL 이남으로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또 몇 발이 총 3발을 쏘긴 했지만 몇 발이 지금 울릉도 영공을 통과해 갔는지 이것이 이제 가장 그 좀 특이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취재 기자에 따르면은 전군 2급 경계 태세 그리고 화력 대기 태세를 이제 군이 유지를 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추가 도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좀 보고 계십니까? 그 가능성은 이제 지금 이 3발을 쏘았기 때문에 이게 미사일이란 말이죠. 미사일 3발 쏘았기 때문에 미사일 3발로 이걸 이제 오늘은 도발을 이걸로 거칠지 다시 그렇지 않으면 서해 쪽이나 또 다른 쪽으로 도발을 할지 그거는 현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 여부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훈련이잖아요. 한미 간에 지난 31일부터 나흘 동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그 3일째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이런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SA-2라고 하는 그 대공 미사일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것이 공군 훈련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항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원래 예상했던 것은 이런 그 탄도미사일보다는 이 대공미사일 SA-2라고 하는 이 미사일이 혹시 도발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단 도발이 이루어진 것은 탄도미사일로 보이고요. 추가 도발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한미 간에 이루어지는 비질런트 스톰을 대항해서 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죠. 교수님. 그러면 일단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을 하는 거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북한이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왜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향했는지 그리고 지금 NLL 이남에 떨어졌는지 이 부분도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그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은 핑계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북한이 이제 올해만 거의 뭐 30차례에 걸쳐가지고 지금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2017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도발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 북한이 우리한테 오히려 대응해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핑계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 지금 질문한 게 뭐였죠? 지금 NLL 이남으로 미사일이 네. 떨어진 부분과 울릉도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네. 부분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NLL 쪽으로는 발사를 안 했거든요. 예. NLL 이남 쪽으로는 미사일을 발사는 안 했어요. 주로 이제 방사포나 포병, 해안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해와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를 했지만 예. 이게 포병과 방사포를 발사를 했지만 NLL 이남 쪽으로 이게 지금 미사일을 발사한 건 처음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좀 의도적이다라고 봐요. 의도적이다. 네,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어떤 경고, 또 한미에 대한 어떤 경고 이것이 다분히 담겨 있고요. 예. 아마 세 발이 모두 울릉도 상공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 그중에 한 발이 잘못 낙탄이 됐을 수 있고요. 원래는 이제 이 울릉도를 넘겨서 울릉도를 넘기는 것만 해도 영해를 영공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도발이라고 봐야죠. 그것도 예. 도발이지만 그중에 한 발이 중간에 떨어져서 울릉도 서북방 127km에 떨어졌다는 것은 예. 이것은 의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낙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 북한이 의도적으로 울릉도 영공을 넘겨서 도발을 했다. 이것은 예. 한국과 미국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미 간에 대한 경고. 오늘 새벽에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위협성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도발에 대한 사전 경고의 성격이었다고 분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도발의 성격은 이 도발을 이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엊그제도 일단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에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은 도발을 예고한 거잖아요. 예. 예고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지 무력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1953년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력 사용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그리고 박정천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이 발언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직접 무력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네. 북한이 더 강화된 도발을 예고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울릉도 영공을 탄도미사일이 일단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표를 그렇죠. 가지고 이제 발사한 것으로, 의도를 갖고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올해 들어서 지금 26번째 도발인데 점차 도발의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2017년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2022년은 2017년도의 데자부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2017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그때를 비교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피해 작전이니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제6차 핵실험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화성 12형, 14형, 15형 발사하면서.
그때 당시에 북한이 총 미사일 발사한 횟수가 27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벌써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탄도미사일 발사가 26번째, 순항미사일이 3번째, 그러면은 뭐 한 30차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2017년도에 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2017년보다 더 강하게 지금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도발 시기를 좀 따져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도 있을 테고, 지금 11월 7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중간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노림수도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 노림수도 있다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미 간에 비즈니스 스톰 훈련도 하고 있지만, 또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미국 국방부가 핵태세 검토 보고서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핵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로 기계될 것이다, 이렇게 적시했잖아요. 예. 아마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만일에 이제 ICBM을 발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7차 핵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장 자기네들이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시기가 이 중국의 제20차 당대회가 끝난 이후부터 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전인 11월 8일 전에 아마 이런 큰 도발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당대회는 끝났고, 그리고 이제 점점 미국의 정치적 일정은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도발은 예상이 되는데요. 예. 아무리 북한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보면 예.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우리 이태원 참사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고 지금 외도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그 같이 동참한다고 그러고,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정말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위로를 전하고 마음에 그 동참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조차도 우리한테 조전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는데 지금 동족이라고 하는 이 북한이 지금 이 애도 기간에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도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예.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봐요.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반발한다면서 지금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북한의 도발로 한미 연합훈련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 도발을 두고 이거 7차 핵실험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이런 취지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북한은 계속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도발에도 꿈쩍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계속 이어간다면 앞으로 상황, 이 한반도에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도발해도 미국이 꿈쩍하지 않는 거고 계속 이제 꿈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왔고요. 절대로 핵실험하지 말라. 그리고 만일에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북한 정권은 그거 생존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직접 미국의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한미일 이 국방부 차관들, 외무부 차관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북한이 핵도발을 하지 말라고 며칠 전에 일본에서 다시 그 경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런 경고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이제 한미 간에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지금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만일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전과는 조금 다른 예. 그런 대응이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한미 간에, 그리고 한국 스스로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제7차 핵실험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한국이 지금 이 상태를 그냥 한미연합훈련 정도 하는 것으로만 이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외교적 차원도 있을 거고 군사적 차원도 있을 거고 우리가 대비태세 차원도 있겠지만, 가장 아마 중요하게 얘기될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분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핵무장하겠다라고 찬성하는 분들이 국민들이 70%가 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을 고려해 보면 정말 이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국가로 등장을 했고 우리가 북한의 핵건을 속에서 핵무기를 이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와 같은 대비태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한국식 핵공유를 하든지 나토식 핵공유를 하든지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든지 우리가 핵무장을 하든지 다양한 이런 옵션들을 전체 테이블로 올려놓고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함으로써 예. 북한을 훨씬 더 전략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국제사회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네. 북한의 오늘 추가 도발과 관련해서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신준명 기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신 기자, 지금 혹시 국방부나 합참 쪽에서요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해본 결과 육해공군 전군에서 지금 전군 2급 경계태세로 상향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예. 전군으로요? 그렇습니다. 예. 모두 그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군 2급 경계태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던 지난 2011년에 이렇게 발령됐던 경계태세를 상향하는 조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북콘 방어준비태세라고 하는 대북콘이나 또 대북정보 감시태세를 말하는 워치콘과는 조금 별개입니다. 조금 별개이지만 지금은 경계태세를 올려서 지금 해병대 같은 경우는 전 인원이 소집돼서 각 자신들이 위치해야 될 위치에 배치를 붙는다고 하는데요. 배치가 돼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군에서도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예.